자, 질문 번호 부릅시다. 야, 이제 채점하고, 야, 숙제 기본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민해 오시고 안 되는 거 체크해 오는 게 숙제잖아요. 야, 고2한테까지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되냐? 고3 할 때도 항상 해왔던 잔소리긴 한데 막 강남 대성 선생님들도 그 잔소리 하고 있을 거야. 번호 질문 33번 33번 37번 41번 또 52번 또 49번 48번 47번 몇시요? 30번 됐나요? 53번 또 '되셨어요? 52번 네, 체크됐습니다. 30번 오, 30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30번 넘어갑시다. 33번 아우, 나이가 드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온몸이 쑤시냐. 자, 33번을 보시면은 뭐래요?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한 초점 삐리리에서 타원의 어쩌고저쩌고를 지난다. 이건 초점이래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했을 때 뭐야? 그림 그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있고, 자,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그러면서 초점이 0,2루트 7이랍니다. 그러면 저쪽 반대편 초점은 마이너스 2루트 7일 거고요. 뭘? 0,뭐야? 쏘리. 여기네요. 2루트 7 마이너스 2루트 7. 초점을 갖는데요. F 프라임 F. 자, 초점을 이렇게 갖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조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러한 타원이 생기는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3,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 4루트 3이라는 구조를 지난답니다. 그럼 우리가 초점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구조는 뭐였냐면 초점을 어떻게 구해준다고? 이렇게 있던 장축의 반쪽 자리를 이렇게 뒷변으로 세우시면 얘랑 길이 똑같은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원점을 갖고 있으니까 a제곱에 x제곱에 더하기
b제곱의 y제곱의 구조가 1입니다를 타원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가 a의 값이고 여기가 b의 값이죠. 그러면서 이 b가 이만큼에 대한 게 b가 왔으니까 얘가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2루트 7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관계식은 b제곱이라는 그 값은 a제곱에다가 플러스 2루트 7을 제곱한 것이다 라는 구조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저 위의 점입니다니까 갖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분의 x제곱 9 될 거고요. 플러스 b제곱분의 제가 얼마냐 4루트 3에 대한 제곱의 값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은 1입니다. 그래서 연립 정리하시면 되고, 구하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어디 갔어? 여기 P라는 점에서부터 아니다. 잠시만 대기. P라는 점에서부터 F까지, 그리고 P에서부터 F'까지에 대한 길이네요. 그럼 어차피 구해야 되네. 이 파란색 길이의 합은 얼마? 정의, 초점에서부터 그래프 위에 있는 점까지 둘에 대한 거리의 합은 장축과 같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뭘 열심히 구하면 돼?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결국 구하라고 하는 저 답은 얼마? 2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답돼요. 구하시면 되죠? 뭐 단순 연산은 셀프. 넘어갈게요. 다음 37번입니다. 37번은 네. 평행이동되어 있는 어떤 타원에서 초점 중에 y좌표가 양수인 점과 직선 삐리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해보자. 얘도 일단 요 그래프에 타원부터 볼까요? 타원은 중심이 k,-2라는 점을 갖고요. 좌우로 박스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중심이 k-2를 갖고 여기서부터 4고 9니까 옆으로 이만큼 가겠죠? 이 k 플러스 이만큼 갈 거고요. k-2만큼 갈 거고요. k-2만큼. 그 다음에 위아래로 30 올라가겠죠? 얘는 3 올라가니까 1 될 거고요. 여기는 3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타원의 구조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래프상 얘가 마이너스 2였고 얘가 1이었으니까 한 요쯤 이렇게 x축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위치는 모르죠. k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놓고 자, 초점 중에 초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초점 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축에 대해서를 옆으로 삑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장축이 현재 얼마짜리였어? 3짜리였죠? 그리고 얘가 2짜리였으니까 3 이렇게 와서 얘 실제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9에다가 마이너스 4에 대한 루트 값이니까 루트 5가 되겠네요. 루트 5니까 얘가 2점 뭐뭐뭐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실제로 요쯤 있겠네요. 위쪽에. 초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초점 중에 y좌표가 양수인 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초점이 양수인 어떤 f라고 칭하시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거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죠. 얘는 타원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f라는 것을 한번 찾아내봐. 그러니까 f에 대한 좌표 지금 나왔잖아요. f 좌표는 루트 5만큼, 여기에서부터 루트 5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지울게요. 따라서 f는 x좌표 k겠죠? 그리고 y의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위쪽으로 루트 5만큼 간 거죠. 따라서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2 정리하시면 저 앞에 보시는 루트 얼마야? 4 플러스 1 절대값에 대입 2k 마이너스 y의 값이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에 대한 절대값이 답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하시죠? 네. 다음 또 보자고요. 41번입니다. 단축이 Y축과 평행한 타원이 있대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죠. 단축이라는 놈이 Y축이랑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단축이라는 건 우리 어떤 타원의 구조가 지금 요 따로 이렇게 생겼겠지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타원이 두 점 뭐와 뭐를 꼭지점으로 갖는답니다.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 잘 봐봐. 여기에다가 좌표평면 점을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씁시다. 2 빵.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 이렇게죠? 마이너스 3,3과 2,0을 꼭지점으로 한다. 타원이. 네. 그때 타원 뭐냐 만족시키는 타원은 뭐라고? 몇 개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타원은 두 개가 있고 장축에 네. 모르겠어.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타원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쨌건 a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y제곱은 1이다. 의 구조에서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평행이동. 그러면 평행이동 구조 때문에 얘한테다가 이제 뭐 n만큼이라는 평행이동 구조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고 얘에 대해서 찍기가 힘든데 여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타원에 대한 꼭지점으로 갔는데요. 타원이 꼭지점을 어떻게 하냐? 얘네 둘을 이렇게 2,0이랑 마3,3을 꼭지점으로 갔는데 여기 꼭지점으로 갖는 타원이 뭐야? 타원의 꼭지점이 뭐예요? 응? 타원의 대한 꼭지점. 응? 검사가 거기서 게임한다. 약간 깜짝 놀란 것 같아. 응? 얘하고 은수야, 얘하고 꼭지점으로 갔는데 타원이 꼭지점이 어디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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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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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라고? 장축과 괜찮아 얘기해봐. 뭐? 포물선이요? 장축과 타원이 만나죠. 장축과 타원이 만나죠. 그치? 단축과 타원. 여기? 단축과 여기는? 그렇지. 얘네를 보고 꼭지점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거 나한테 질문 왔었단 말이야, 어떤 친구가. 근데 꼭지점이 선생님 이렇게를 꼭지점으로 갖는 타원은 이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너를 꼭지점이라는 건 여기를 다 꼭지점으로 한다고. 그 말은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삐뚤 놈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얘 형태에서 우리가 타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겠지. 또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죠.
이해함? 이렇게 두 종류의 타원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기억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타원은 두 개가 존재한다. 기억 참이고요.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에 대한 구조를 찾으래요. 그러면 얘 이렇게죠? 그러면 위로 3만큼이니까 밑으로 3, 너 6 될 거고요. 옆으로 쭉 장축의 구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3이었죠? 네,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 5네요. 그럼 여기 10 되겠죠? 그렇다고 뭐 이쪽 오면 달라지나요? 똑같은 구조죠. 평행이동의 관계니까. 따라서 장축과 단축에 대한 길이의 총합은 16이네요. 땡. 그 다음 어디 갔어? 어떤 타원의 초점 또한 2, 4분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얘네 초점은 요렇게가 장축이니까 X축 위에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네요. 얘 구조에서는 이렇게가 얼마짜리야? 5짜리고 요렇게가 3짜리였죠? 3. 그럼 초점을 잡는 방법은 장축의 반쪽짜리를 기울여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5. 그럼 얘가 4 되겠죠? 그러면 3이었으니까 여기 2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라인에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2, 4분면에 초점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또 다음 봅시다. 우리 윤주 괜찮아요? 아이 오케이 합니까? 안 오케이 한데? 어우 15페이지 난리 났네요. 15페이지 전멸. 15페이지는 47번부터 주르륵 싹 다. 내가 이거를 자 위에 문제 47번부터 먼저 볼게요. 47번 보시면 점 0,1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 B리류와 만나는 직선이 두 점을 만난대요. 그리고 AB라고 하고 ABC에 대해서 삼각형 둘레를 구하시오. 이게 정의겠네요. 자, 보세요. 4, 3이죠? 4, 3 여기가 마사 3, 3. 그럼 이러한 타원의 구조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문제에서는 0,1이니까 여기 있겠죠? 0,1 이렇게. 응? 2루트. 미안해요. 2루트. 그럴 수 있죠. 루트 파이 못 가는 수학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0, 어디 0, 마이너스 1? 아 그거 말고 자 0,1 바보 아니야. 여기 자 얘를 지나면서 어떤 직선이 너랑 만나는 어떤 두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점은 0,-1이라는 점에 찍힌대요. 여기 점 C. 그럼 대충 때려잡아 그려보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각각의 두 점이 존재하는데 그 두 점을 우리는 AB라고 했고 문제에서 얘기한 것은 삼각형 ABC에 대한 둘레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대요. 둘레의 길이. 자, 우리가 뭘 확인해 봐야겠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게 뭐야? 저 0,1이랑 0,-1이 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조가 지금 선생님이 실제 요 그림이죠? 여기가 3이었고요. 얘가 2루트 2예요. 얘 이렇게 잡아뜨리면 3 될 거죠? 얘가 루트 8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1 되겠네. 따라서 실제 너와 너가 뭐였던 거야? 초점이었던 거죠? 따라서 너와 너의 합은 얼마나 똑같아? 장축 길이와 똑같고 너와 너의 합도 장축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장축 얼마? 6짜리에 너 6 너도 6 따라서 둘레 길이 합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꾸 까먹지만 무조건 정의야. 넘어가도 돼? 나 오늘 내가 문제 많이 안 풀고 같이 풀려고 했는데. 자, 다음 48번. 자,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사각형.
여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선생님이 직사각형이면 얘와 얘는 합동 구조일 거 아니에요? A와 B라고 정리해 보시면 A 길이와 B 길이의 합은 얼마나 돼요? 얘가 5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이죠. 따라서 얘네 둘에 대한 합은 장축 1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점에 대한 걸 구해보시면 뭐 3이고 5면 이제 금방 하잖아요. 얘 4야. 그리고 여기 4가 될 거고 4니까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은 64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넓이였으니까 AB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정리 끝. 다음 49번. 아우 지겨워. 정의. 자, 볼게.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A라는 여기 초점이죠? 네. 안 알려줬지만 뭐 뻔하지 뭐 초점이겠지. 여기가 6, 여기가 루트 11. 그러면 6 기울여서 생각해 보시면 6 제곱 마이너스 루트 11의 제곱 정리하시면 6, 6에 36 마이너스 11 25 따라서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5 마이너스 5 이제 초점이에요. 자, 여기 먼저 A 애들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을 보시면 A에서부터 AP1 AP2 AP3 4 5에 6까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 표시할 거 뻔하잖아요. 뭐 볼지 문제에서 물어본 BP1 BP2 BP3 BP4 5 6 끝났네 뭐 그죠? 니네랑 니네랑 다 합치면 총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잖아요. 그럼 장축 몇 개 하는 거야? 장축 6개겠지. 그러면 32라는 그 값이랑 난 널 구하고 싶은데 K라고 치자면 너랑의 합 32에 플러스 K라고 하는 그 값이 뭐 장축 얼마? 12짜리가 총 몇 개 있는 거? 6세트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율 괜찮죠? 진짜 괜찮아요? 됐어? 다음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요.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직사각형 넓이 최대 어떻게 하지? 직사각형 넓이 최대. 야, 직사각형은 어차피 이 넓이의 4배일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그치? 그랬을 때 난 널 A, 널 B라고 나오면 아 나는 AB 값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 AB라는 건 너의 좌표잖아요. A, B. 그럼 좌표는 위의 점이니까 갖다 대입하시면 25분의 A제곱 16분의 B제곱은 1이고 우리에게는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세요. 뭐 떠올라야 돼? 산술기야 돼. 산술기야. 25 A제곱에 플러스 16 B제곱 뿅 2의 루트 25, 15 곱하지 마세요. 나갈 거니까 A제곱, B제곱 나가야죠. 정리하시면 2에 5 나가고요. 4 나가고요. A 나오고 B 삐져나오겠지. 따라서 정리하시면 귀찮다. 뿅. 되시죠?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해볼까?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를 확인하시려면 언제 갔니를 확인해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네들끼리 서로 같을 때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 같을 때고 A, B를 양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양의 제곱근에 의해서
미래 같을 때를 생각하는데 양변 다 루트 씌우시면 5A 4B죠. 얘 얘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A 대 B는 얘가 얼마니? 5대 4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를 B를 갖는 경우, 즉 얘가 좌표상 5대 4의 비율을 가질 때가 너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됩니다 라는 건데, 5대 4의 구조가 바로 뭘 뜻하냐면 루트와 루트 구조잖아요. 그죠? 너 길이 B 대 너 길이 B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가로 세로 B가 가졌을 때가 가장 큽니다. 이런 거. 다음 53번 문제. 자, 학원이 나와 있는데 얘네 두 초점에 대해서 제곱에 대한 똑같은 구조 아닙니다. 하시면 양변 6으로 나누시면 2분의 x제곱에 3분의 y제곱은 1 될 거고요. 루트 2에 루트 3에 자, 이렇게 되죠. 루트 2고 루트 3 구조니까 루트. 그러면 여기 초점이 여기 와 있겠죠? 얘 루트 3이에요? 얘 루트 2죠? 따라서 3, 2, 그래서 너 1 이렇게 바뀌겠죠. 그랬을 때 우리 문제에서는 초점과 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를 잡았을 때, 어떤 한 점 P를 여기에다가 잡았을 때 FP 프라임에 대한 제곱에 대한 최소값 알아요. 또 뭐예요? A, B죠. A 플러스 B의 값은 또 얼마? 장축에 해당되는 2루트 6이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은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추가 조건 하나 더. 뭐였어? 아니지. A는 없잖아. 여기 다시. 방법. 얘도 뭐 쓰시면 돼? 산술기야? 그냥? 코시슈바르츠. 왜? 야, 이거는 산술기하를 써도 되고 코시를 써도 돼요. 그런데 코시 쓸 일 일단 없어. 코시 까먹었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코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럴 때 써도 되긴 하거든. 근데 뭘 쓰는 게 좋겠어요? 산술기야? 그냥 막? 몰라? 산술기야 써도 꾸역꾸역 뭐 나올 거야. 코시 써도 나오겠지. 얘하고 얘가 제일 예쁜 코시 기본 구조 아니야. 그죠? 한번 써보자. 코시는 제곱 더하기 제곱에 뿅뿅 더하기에 제곱, 요거 뼈대 만들어 놓고 제곱 AB. 그럼 너네도 AB. 너 1, 1. 그럼 너 1, 1. 그럼 너도 1, 1. 이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은 AB 자체가 어차피 길이잖아. P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AB가 0이 되지 않잖아요. 음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정의하셔도 되고, 또는 AB는 실수 범위라서 얘 이렇게도 잡죠. 일반적으로 우리 너는 K라고 잡았을 때 한 문자로 정리해서 갖다 대입해서 2차식 구조에서 AB가 실수근을 갖는다에 의해서 K값을 정하기도 해요. 왜냐면 코시도 구조 잡으시면 너를 K라고 잡으면 K 하면 얘 뿅 넘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이게 딱히 이렇게 선생님 기출에서는 못 본 구조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술기하는 까먹지 마세요. 산술기하는 꽤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렇게 해서 타원까지에 대한 게 질문이 끝났고요. 빔을 쏘니까 질문이 겁나 빨리 끝나네요.
편하구만 수업이. 너무 편해. 자, 오늘 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 관계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직선 관계를 제외한 그냥 기본적인 타원 그러니까 2차 곡선 세 종류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단원에 맞는 기출 문제들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구경을 해봐야지. 자. 우리 쌍곡선에 대해서 좀 봅시다. 쌍곡선. 이거 아닌데. 자, 우리 쌍곡선은 부탁인데 쌍곡선은 제발 박스 그리세요. 아까 문제풀이할 때도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타원 그릴 때 자꾸 박스 그려서 박스 안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되게 중요해서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쌍곡선은 우리 아예 모르는 친구들 없으니까 스포를 먼저 합시다. 쌍곡선은 어떤 놈이지? 어떻게 그리죠? 타원이랑 정반대의 정의 아니야? 타원은 뭐였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거, 그쵸? 합이 일정하다. 이번엔 두 정점으로부터 뭐가? 차가 일정하다. 이거였죠? 차가 일정하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를 열심히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 거꾸로 할게요. 자, 그래프부터 먼저 설명 좀 합시다. 자, 앞으로 타원을 그리실 때 대충 이런 거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쉬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거든? 그런데 어떤 접선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얘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차함수 옆으로 눕혀놓은 그 구조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차함수 옆으로 눕혀놓은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고 그랬지? 포물선이었잖아. 포물선. 그쵸? 얘는 이름이 포물선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차함수는 선생님 이렇게 그려보자면, 얘 90도 회전해서 그려보자면 이차함수는 구조가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느낌의 구조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릴 이제 쌍곡선 같은 경우는 직선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근선처럼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 자체가 완전 달라. 자, 보면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생겨먹었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는 1. 이렇게가 기본적인 쌍곡선에 대한 표준형의 그래프입니다. 식이고요. 얘를 그리실 때 이렇게 적용해요. 타원이랑 똑같아. 박스 잡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 얼마로? 루트 a에 대한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마이너스 루트 b 원래 미쳤나봐. b 자, 이렇게 잡고요. 여기 b 이렇게 잡아. 저 방정식에서 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어디? 아니에요? 여기.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타원은 안쪽에 꽂아 넣었지만 이제 쌍곡선은 어떻게 하냐면 대빵 중요한 거. 예, 대각선. 이게 필요하거든. 얘네가 뭐야? 얘네가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고요. 점근선. 그래서 너네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근선 때문에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놓고 나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얘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리는데 얘가 점근선. 즉 이렇게
여기가 점점 가까워지게. 마찬가지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요. 이렇게 가까워지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가까워지게. 이렇게 되면 양쪽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꼭지점이라고 하는 구조가 돼요.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얘 길이 여기 보면 뭐라 그러지? 이번엔 장축, 단축이 아니라 뭐? 주축이라고 하는 거죠. 주축.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2a다. 이런 구조고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두 경점이라고 한 얘가 초점 좌표이기 때문에 초점의 위치는 타원이랑 똑같은데 약간 느낌만 달라. 얘는 뭐 하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회전시켜서 부채꼴처럼 쭉 해서 내려 꽂으면 돼. 이 지점. 이 지점이 초점입니다. 얘가 초점. 즉 이 길이를 내린 거. 따라서 얘 길이는 얼마야? 루트? 얘와 가로잖아요. 따라서 가로 세로 구조니까 이렇게 얘 꽂아내려서 초점의 좌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컴마 빵. 저쪽 반대편은 마이너스 9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우리 타원이라는 구조는 AB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타원은 AB가 같으면 가로 세로에 대한 박스 틀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이면 타원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마 문제 풀면서 보셨을 거야. 그 다음 식이 타원이 되도록 이런 조건이 나오면 너랑 달랐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쌍곡선 구조에서는 얘네들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네모 박스 정사각형 구조에서 대각선 잡고 이렇게 오나 어차피 똑같은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AB의 값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마이너스면 위아래, 그렇죠? 플러스 구조면 좌우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4분의 x-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는 1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마찬가지 배꼽부터 찾으시는 거죠. 1, 마이너스 2를 배꼽으로 바꾸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박스 그리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자, 오른쪽으로 2칸 3라인에 갈 거고요. 왼쪽으로 2칸 마이너스 1 라인에 가겠죠. 그 다음에 위로 3칸이니까 플러스 1 밑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가겠죠. 그 상황에서 대각선 이렇게 점근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점 좌표는 이 대각선 길이를 찾아내시면 되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가 2였고요. 얘가 3이었어요. 따라서 얘는 루트 4에 9니까 13 되나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회전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이 초점에 대한 좌표는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출발해서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온 거, 너에 대한 y좌표 마이너스 2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반화 시킬 필요가 없어. 선생님 여기에다가 a제곱 b제곱이고 여기에다가 mn 해가지고 공식은 이렇게 돼.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초점. 마찬가지 얘에 대한 반대편 초점도 똑같은 관계로 1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3 높이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래프는 점근선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 박스까지 오는 거죠. 점근선으로 해서 꼭지점 찍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빨리 잘 그리셔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의를 보시면 정의 초점으로부터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초점에서 그래프 위의 점, 초점에서 그래프 위의 점 이렇게 잡았을 때 니네들의 뭐가 똑같다고요? 차가 일정하다고. 차. 그렇죠? 얘네 둘에 대한 차가 어디 있는 거야? 그래프 위에 한 점 쭉 P 한 점 F 프라임. 그래서 PF 마이너스 PF 프라임.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얘의 값은 음수가 나오겠죠? 얘가 더 클 때니까. 저쪽 편에 있으면 양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길이의 차기 때문에 절대값을 시켜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얘 막 돌아다니는데 제일 쉬운 게 어디겠어? 널 여기다 박아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의 차인데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의 얘를 빼라는 건 요만큼 빼니까 결국 너는 주축의 길이고 그 주축의 길이라는 건 2a가 되는구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따라서 차는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1일 때는 너의 2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위아래 거니까 너의 2배가 되는 거죠. 헐?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그 값을 갖는 게 2a 또는 2b 주축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지워볼게요. 우리는 어차피 2차 곡선이라는 건 직선과의 관계를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것 때문에 직선과의 관계를 잠깐 보자면 접선 구하는 거는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잡아볼게요. 자, A, B, B 잡고요. 대각선 체크해놓고 점근선 잡아놓고 그래프와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그러면 얘는 a제곱분의 x제곱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 자, 이때 우리 직선들에 대한 관계를 좀 볼 건데 어떤 형태를 볼 거냐면 기울기 기준으로 가서 점근선의 기울기들이 있잖아요. 점근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점근선의 기울기들이 그걸 기준으로 볼 거야. 자, 선생님 출발. 자, 점근선보다 자빠진 놈 이런 놈에 대한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어디 와도 자, 결정 개수 몇 개? 이거 지금 이 그림이면 결정 개수 몇 개야? 결정 개수 2개겠죠. 여기 하나 있고 얘도 언젠간 이렇게 얘는 타고 내려오고 얘가 관통될 거니까 2개. 결정 개수 2개. 2개. 영원히 몇 개? 영원히 2개. 그죠? 그렇죠? 자, 조금씩 세워봅시다. 세워서 우리 점근선이랑 기울기가 똑같은 상황 한번 봅시다. 점근선이랑 기울기가 똑같아요. 몇 개예요? 교점 개수. 몇 개? 2개? 1개? 2차 넣으시면 2개지. 이거 90도로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2개겠죠. 그런데 지금 얘는 2개가 아니지. 왜냐면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얘가 가면 얘랑 만나요? 얘랑 평행하잖아. 직선이. 그쵸? 그리고 얘는 얘 따라가니까 죽어도 안 만나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결정 개수가 하나 라고 하면 또 참거지 문제 네모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거에서 틀리겠지. 왜? 몇 개일 수도 있어? 0개일 수도 있지. 이거 이렇게 하고 점근선 라인에 딱 붙으면 0개잖아. 따라서 점근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은 교점 개수가 1개 또는 0개이다. 헐? 그럼 얘보다 더 세워졌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다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얘는 몇 개? 현재 이 그림은 몇 개인 거야? 당연히 공간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0개겠죠. 근데 얘를 확 내려서 쭉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몇 개가 될 수도 있어. 얘보다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죠?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더 큰 값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몇 개 더 생길 수 있어? 2개 더 생길 수 있지. 근데 0개였던 애가 내려오다가 훅 내려와서 2개가 됐다는 건 그 전에 무슨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접하는 건 어떤 상황이야? 점근선과 점근선보다 절대값 기준으로 더 클 때. 이해되니? 따라서 요놈에 대한 범위는 뭐가 돼야 돼? 얘 기울기를 뭐라고 그래? a분의 b보다 우리 접선이라는 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쳤을 때 접선이 그 m에 대한 건 어떤 놈이 돼야 되냐면 a분의 b라는 저 기울기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지.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기울기보다는 더 작은 거잖아. 절대값이 큰 거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뭐가 생길 거다? 접선의 구조가 생길 거야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접선이 생기는 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 사이를 관통하는 직선일 때 평행이동을 통해서 접선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내려오다가 하나 있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나는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1구조일 때, 얘가 마이너스 1구조일 때는
얘가 누워서 얘네들 사이를 관통하는 직선이 올라가거나 내려와서 접선의 구조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거겠죠. 알아보세요. 이것도 이제 몇 개입니까? 라는 걸로 구조가 좀 많이 표현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오늘 접선 부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건 포물선의 접선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포물선의 접선 관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100% 어떻게 보면 고일 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왜냐면 2차 함수와 접선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단순히 푸는 방식과 그리고 원이랑 구조가 똑같아. 우리 오늘은 2차 곡선 3개 중에 하나만 진행을 할 거예요. 접선 관계를. 갑자기 앉아가지고 왜 지랄을 한다 난리를 치고 있어. 괜찮아요? 다 됐어요? 네. 청소는 집에서 하세요. 쓰레기 뭐 교실에다 다 털고 막. 자. 필터도 쏟아졌다고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제 할 건 이번 단원의 시작은 너의 접선, 너의 접선, 너의 접선 관계인데 2차 곡선은 뭐가 추가돼야 2차 곡선의 완전체야? 원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원은 이미 접선 관계를 했다고.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왜냐면 우리 원에서 접선 물어볼 때 몇 가지 팁을 주고 접선 구하세요라고 했었냐면 야 위에 점 줄 테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야 밖에 점 줄 테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럼 다 두 개였고요. 야 기울기 마이너스 1 줄 테니까 기울기에 대한 접선 구해봐. 이렇게 세 종류였다고. 얘도 똑같아. 나머지 애들도 위에 점 줄게, 밖에 점 줄게, 기울기 줄게. 이렇게 세 개의 레파토리로 진행을 해요. 자 가봅시다. 기본 골격 y제곱은 4px 관계에서 보도록 합시다. x제곱은 4py 구조는 그냥 단순한 2차 함수고 공식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 약간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을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이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어떤 관계를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위에 점 줄 테니까 x1, y1이라는 위에 점 줄 테니까 접선을 구해보세요 라는 구조예요. 즉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위에 점 x1, y1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십시오. 얘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쉽게 할게요. 첫 번째 풀이법은 솔루션 1은 당연히 비추드립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관계 2차와 1차에 대한 교점 관계는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연립을 했을 때 즉 나는 강제로 만드는 거야. 뭐 y제곱은 4px라고 해서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고 나는 점 하나만 주어져 있으니까 y는 기울기를 모르고 점은 알아요. x-x1 플러스 y1 이렇게 해서 세우겠죠? 우리 지금 현재 p 알고 있는 거고요. 너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린 뭘 한다? 너네들을 연립을 하겠어. 그래서 뭘 해? 판별식은 0이야. 왜? 교점이 하나라는 건 실근이 하나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비춥니다. 그런데 뭐 알아는 두시면 정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난다면 정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런 걸 쓰시면 되죠. 그 다음 추천하는 방식은 요거예요. 여기다가 공식 쓸 자리 남겨놓고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방법 뭐 얘네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보잖아요. 그러면 m의 값이 나오거든. 판별식 이용해서 하면. 근데 그러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 똘똘이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미적분 파트에서 쓰는 음함수 미분법을 좀 사용을 할게요. 왜냐면 접선이니까 잘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게 뭐야? 막 이러지 말고 음함수 미분이라고 설명 안 하고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합성함수 미분은 우리가 수투하면서 별거 아니게 다루거든. 예를 들어서
5x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을 미분하래요. 일반적으로 전개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수투는 문이과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구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린 이 정도는 배우잖아요. 그죠? 이거 전개해서 하면 멍청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삐리리에 대한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분하면 3삐리리가 되는 거죠? 5x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게 삐리리 x 세제곱을 미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뒤에다가 뭐해? 너무 미분한 거 한 번 더 쓰죠. 10x에 마이너스 3. 기억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껍데기 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런 걸로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가르치는데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음함수라고 얘기 안 할게. 자, 우리 얘 미분할 거거든? 쟤 미분할 건데 y제곱는 4px라는 2차 곡선을 미분을 해서 접선이라는 구조를 찾을 건데 자, 얘를 미분할 건데 얘 자체는 y'을 하기가 y에 대한 제곱 구조라서 힘든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얘 y로 만들 수는 있잖아. 뿔마 해가지고 샤방샤방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걸 만들지 않고 그냥 y는 실제 어떤 애냐면 y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x에 관한 관계식의 제곱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너를 x에 대한 미분 dx분의 d x에 대한 미분을 하시면 얘는 y가 아니야. 우리 눈에 y로 보이지만 마음속에 뭐로 보는 거야? 어떤 x에 관한 식의 제곱 이런 식에 대한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합성구조죠. x에 관한 식의 제곱이니까 그럼 껍데기 미분하면 이 자기 자신 그죠? 곱하기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시는 거니까 y 프라임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게 음함수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너네는 x에 관한 미분하시면 4p 됐습니까? 이거 이해하니? 못해도 상관없어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근데 이거 원래 증명은 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m의 값이 뭐가 딱 나와요. 정리해보시면 따라서 우린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그래서 y'이라는 기울기는 넘어가 보시면 얼마야? y분의 2p 이렇게 되죠. 얘 평평 날라가고 넘어가니까.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이게 y가 뭐겠어? 좌표를 뜻한다고. 좌표. 그러니까 우리는 너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얼마? y1분의 2p 이렇게가 되는 거야. 우리 보통 일반적인 미분을 했을 때는 x좌표를 대입했잖아요. 미분해서. 똑같아. 뭐 착한 복합? 요거 배운 친구들 있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는 뭐 4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좌표 뭐 마이너스 1, 루트 3 이라는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접선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아는 친구들은 얘도 미분 때리면 돼. 이것도 똑같이 미분해볼게. 얘 미분하시면 x제곱, x에 관한 미분이니까 얘는 그냥 2x 되는 거고요.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잖아.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 있을 거고 따라서 y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x에 관한 관계식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y제곱이 아니라 x에 관한 식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미분하면 껍데기 미분 곱하기 속의 거 미분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너는 숫자니까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날리고 나시면 y'이라는 놈은 너 넘어가고 너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x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라는 걸 미분했을 때는 2x라고 해서 미분된 결과물에 x만 있으니까 어떤 점이 나오더라도 몇 컴마 몇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가 뭐 2,4였어. 그래도 2만 대입해서 기울기 찾았잖아요. 공간상에 x밖에 없으니까요. 얘는 미분했더니 공간상에 누구만 있어? y만 있으니까 위의 점 중에 y좌표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은 미분했더니 x도 있고 y도 있잖아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y좌표 루트 3 x좌표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플러스 1 너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때 저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실제 미적분 가면 좀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그냥 소소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구조냐면
아, 기울기는 y1분의 2p고, 그죠? 지나는 점 알아냈어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y1분의 2p, 지나는 점 x-x1 플러스 y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 전개해서 양변에 y1 곱하시면 y1, y는 2p의 괄호 열시고 x-x1 플러스 y1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쭉 전개해 볼게요. 2p x 마이너스 2p 전개하지 말고 바로 고쳐버릴까? 고치고 나서 정리하자. 여기에서 위의 점이었으니까 또 제일 위의 점, 즉 대입해도 되니까 y1에 대한 제곱은 4px1이라고 작성이 가능하고 이 자리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 자리에 4px1이 들어가겠죠? 그럼 전개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너는 2px에다가 2px1, 4px1이 있으니까 플러스 2px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p, 2p 뽑아내시면 최종 정리되는 공식은 y1y는 2p x 플러스 x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필수항입니다. 이거 못 외우면 개쪽팔린 거예요. 이건 그냥 레벨을 외워야 돼. 한 점 주어져 있을 때 구조. 그런데 얘는 미리 스포를 한번 합시다. 이 차 곡선에서 위의 점 x1, y1 이 주어진 구조에서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식 하나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x제곱이나 y제곱이 있는 애들은 또는 x가 혼자 있거나 y가 혼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얘는 x1의 x로 바꾸시면 되고 y1의 y로 바꾸시면 되고 얘는 2분의 1의 x 플러스 x1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고 2분의 1의 y 플러스 y1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공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디 가셨든 기억하시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우리 원방일 때 위에 잡 x1, y1 주어지면 x1, x 플러스 y1, y는 1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다른 파트에서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타원하고 쌍곡선 하시겠지만 그때도 똑같은 구조로 갖고 가실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공식 외우기가 쉽죠? 그치? 여기 x자리에 우리가 지금 뭐 집어넣은 거야? 4p x자리에 2분의 1에 x 플러스 x1을 집어넣어 이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뿅뿅 지워지면서 2p x 플러스 그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위의 점은 몇 단으로 하시면 돼요? 평행이동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 타원이 포물선이 평행이동되어 있는 구조일 때는 판배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고 또는 잔머리를 조금 굴려서 어떻게 하면 돼? 원점으로 돌려놓고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을 타원 평행이동이랑 똑같이 접선도 평행이동 시켜서 답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주어졌을 때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풀이법은요. y제곱은 4px라는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b 지금은 너를 모르는 거잖아요. 기울기로 주어진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연립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판별식은 0을 쓰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풀이법은 얘도 마찬가지 공식입니다. 공식. 여기도 공식 쓸 공간을 하나 마련놓고 출발.
간단하게 보자면 어쨌건 야 우리 이런 길게 줄 테니까 너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놈 한번 찾아봐. 길기가 m이었죠? 그럼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일단 위의 점을 잠시 가정을 합시다. 위의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x1, y1이라고 하는 미지수예요. 얘는 미지수. 이걸 먼저 가정을 해서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 아까 얼마나 그랬지? 기울기.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울기. y1분의 그치 2p. 이게 기울기라며. 지금 우린 이거 몰라요. 그쵸? 이거 가정한 거니까. 우린 기울기만 주어졌잖아. 이 포물선이랑 기울기만 딱 주어진 상태고 위의 점을 가정을 해서 보는 거야. 이걸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공식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로 인해서 y1이라는 좌표는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y1이라는 좌표는 n분의 2p라고 해서 만들어지죠. 첫 번째. 자, 그 다음 얘가 위의 점이었으니까 x1, y1을 대입해 보시면 y1의 제곱은 4px1을 만족할 거고 그때 y의 값이 뭐니까 갖다 대입해 보시면 m제곱분의 4p제곱은 4p의 x1이 되고요. 양변에 4p, 4p 죽이시면 x1은 얼마? m제곱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두 번째.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기울기 알고 두 점 아는 거예요. 따라서 y는 기울기 m 지나는 두 점 x 빼기 x1 자리에 넣어. m제곱분의 p 플러스 y1 자리에 넣어. m분의 2p 정리해보시면 너는 mx의 마이너스 m분의 p 약분돼서요. 플러스 m분의 2p 끝! 그래서 mx의 플러스 m분의 p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y는 기울기 주어졌을 때 m 플러스 어이구 씨 m 플러스 mx 플러스 m분의 p다 라는 공식. 얘도 당연히 필수하는 거죠.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돼. 뒤에 넘어가서 타원 구조랑 쌍곡선 구조가 하면 걔네가 조금 더 지저분하게 생겼단 말이야.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왜냐면 타원이랑 원은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 위아래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y는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공식들이 있다고요.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좀 쉬운 공식이에요. 구조 과정은 이렇게가 된 거고요. 평행이동해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얘 아니지. 평행이동하면 달라지겠지. 네.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공식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평행이동되어 있는 식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원래 원점을 꼭지점으로 원상태로 돌려. 얘가 이렇게 이동한 애를 원상태로 돌리고 공식을 써. 그리고 그 직선을 뭐 하라고? 그 평행이동 된 만큼으로 다시 돌려보내. 이게 좀 편해. 안 그러면 형 마음 편히 뭐 해도 돼? 판별식은 0.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나마 포물선은 좀 편하지. 둘 다 제곱 구조는 아니니까. 되셨어요? 자, 마지막은 다행히도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밖의 점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즉 위의 점이나 기울기 구조를 이용하는데 선생님이 해보면 뭘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기울기 공식.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y제곱은 뭐 4x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4x. 그리고 뭐 할까요? 어떤 거 있냐? 2,1 할까요? 그냥 2,1 그냥 하자. 마이너스 2,1 밖의 점이 아니잖아. 밖의 점이면 얼마 가야 되냐? 훨씬 많이 가야 되죠? 마이너스 2, 모르겠다. 100 이런 거 갑시다. 확실히 밖의 점이니까. 자, 밖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밖의 점에서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접선 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접선 쐈을 때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뭘 몰라요?
점 하나는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후딱 뭐 하면 돼? 널 가지고 y는 기울기의 공식을 쓰는 거야. mx에 플러스 n분의 p 1 이렇게. 그걸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되죠. 100 마이너스 2m 플러스 n분의 1 넘겨주시면 2m 제곱 m 곱해서 넘길게 플러스 100m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2개 나오는 거죠? 야, 이런 경우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써서. 이런 경우는 뭐 물어보겠어?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또는 곱을 구하세요.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물어보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무리로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마무리로 포물선하고 접선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 살짝 선생님이 타원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를 스포를 미리 했어요. 뭐라 그랬지? 준선. 그죠?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것도 접선 관계에서 원래 다루는 내용이죠. 얘도 일반화 하시면 돼. 일반화. 어떻게 일반화 하시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밖의 점을 임의의 점으로 잡아. 여기를 얘도 잠깐 보여드릴게. y제곱은 4px 이렇게 잡아놓고요. 위의 점을 밖에 있는 점을 뭐 x1, y1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는 밖의 점이야. 위의 점이 아니라 밖의 점. 그랬을 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봐봐. 공식을 쓰는 거야.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접선을 너가 지난데 그러면 갖다 대입하시면 여기 x1이 들어올 거고 y1 들어오겠죠? 양변 m 곱하시면 m y1 아니 y1 m이죠? 는 x1 m제곱 플러스 p가 될 거고요. x1 m제곱에 마이너스 y1 m의 플러스 p는 0 구조를 보시면 m값들이 2차 방정식 구조니까 m값들이 두 개가 나올 건데 m의 곱은 즉 기울기끼리의 곱을 정리를 해보시면 얼마야? x1분의 p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고? 그 두 기울기가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너랑 너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90도 되는 거. 즉 두 접선의 기울기가 곱이 얼마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고 싶대. 정리해보면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x1에 대해. 그죠? y1은 중간에 사라졌어. 우린 의미가 없대. 그러니까 y1 y좌표가 뭐든 간에 x좌표가 마이너스 p1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p1이 뭐였어요? 꼭지점이었잖아요. 아예 준선 자리겠죠? 그러니까 근원을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준선이 너다 이 얘기인 거야. 다 지워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포물선 위에 접선 관계까지를 전부 다 다루시는 게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쪼른 거야 하자고. 공식 두 개 까먹지 마세요. 외웠어? y제곱은 4px에서 x1, y1 위에 적을 때 공식은? 그쵸. 어렵지 않아. 그리고 까먹었어. 뭐만 기억하라고? 아까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제곱은 뜯어서 x1, x로 y1, y로 그죠? 그냥 x 혼자 있거나 1차로 y 혼자 있는 구조는 뭐? 2분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x1 2분의 괄호 열고 y1 아니 뭐래 y 플러스 y1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요. 자 우리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딱 집중해서 지금부터 뭐 하냐면 앞에서부터 쌍곡선 해드린 부분 있죠? 쌍곡선 해드린 거에 유형 쭉 풀면서 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냥 다 풀어. 유형도 풀고 그냥 문제도 푸시고 내가 지금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유형만 딱딱딱 푸시면서 선생님한테 개별 질문해. 그럼 선생님 옆에 가서 도와드릴 거고 선생님이 탭에다가 이거 지금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줌하는 친구들도 질문하세요. 아셨죠?
그럼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뭐 유형 몇 번 질문이요 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게 다 된 친구들은 마찬가지 접선도 네, 유형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제는 146번까지가 과제입니다. 146번. 하루에 20문제씩을 하시면 한 이틀 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꿀돌이 친구들 많은데 왜 이렇게 셔플 하러 안 오지? 나 셔플 하러 오는 친구들 못 봤는데. 그게 뭐냐고? 아니. 담임이 누구죠? 저요. 네. 강제로 시작해 모르겠어요. 어? 동일쌤이 얘기 안 해줬어? 막 학원에서 이미지도 나오고 막 칠판 이미지 같은 거 아니 나오잖아. 그건 봤는데. 아, 안 궁금했어?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내가 그 막 밤에 남아가지고 막 이미지 만들고 막 미리 캔버스 막 생각 강제로 보자. 중형 애들이 좋아하는 미리 캔버스로 막 저희는 강제로 보기 때문에 굳이 와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 원장님이 강제로 주세요. 그거 회차 계속 계산해서 선물 줄 거란 말이야. 공부하고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에어팟 잘 쓰고 있어요? 팔았대요. 뭐? 안 팔고 제 사람이 많아. 아, 다음에 팔려고? 아니요 거의 장수. 지금 팔아야지 반도체들한테. 쓸 겁니다. 내가 계속 저거 번개장 타고 들어가 보고 있어. 당근이랑 신용산역 뭐 에어팟 직거래해서 핸드폰 번호 떴는데 막 검색해보면 막 너무 막 내가 나간다. 지금 학원에 나오는 아이패드 하나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미안해서 시작을 못하겠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때 할 때. 막 조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막 지각하면 몇 점 마이너스, 그날 밤에 숙제하면 몇 점 플러스.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내가 선생님들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있어요. 할 예정이에요. 다음 사람 또 받아봐. 풀세트 해. 그리고 당근에 올리면 되잖아. 각각은 얼마고? 하나 하면 뭐, 두 개 같이 하면 3만 원. 써야죠 바로. 어.